안녕하세요.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입니다. 오늘은 배경이 아예 싹 바뀌었는데요.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. 지금 사실은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한테도 여기가 좀 많이 어색한데 실은 이 공간 되게 많이 이쁘거든요.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꼭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실리프팅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부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혹시 지금 실리프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시거나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내가 실리프팅을 하지 말아야 될 부위를 지금 하는 건 아닌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. 근데 실리프팅이 뭔데? 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대개는 실을 피부 속에 이렇게 넣어서 처짐이 있는 부위를 걸어서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실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실이 꺼진 부위를 메워주면서 조금 더 꺼짐을 덜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이 있는데요. 오늘은 당기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리프팅 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. 그러면 실리프팅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부위 어디냐면 바로 입꼬리인데요. 보통 입꼬리가 이렇게 처져 있거나 표정이 평소 때 좀 우울해 보인다거나 이렇게 토라진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웃는 입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실리프팅 하는 경우가 있고요. 한쪽은 올라갔는데 한쪽은 좀 수평이거나 내려가 있어서 입꼬리의 비대칭이 어색하거나 거슬려서 이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입꼬리에 실리프팅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입꼬리 실리프팅도 물론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어떤 짐을 옮기는데 거기다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두는 거랑 내가 직접 가서 손으로 이렇게 턱 잡고 당기는 거랑 어느 게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겠어요. 당연히 직접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도대체 입꼬리에 실리프팅이 좋지 않으면 뭘 해야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입꼬리에는 필러가 정말로 가성비가 좋고 추천할 만한 시술이에요. 필러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. 뭐 그런 분들이라면 모를까. 그렇지 않다면은 상대적으로 필러가 훨씬 더 간편하고 불편감도 적고 더 싸고 가성비도 좋고 효과도 더 좋은데 저라면은 실리프팅보다는 필러로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법 저 방법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끌리는 방법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이마 실리프팅인데요. 이마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했던 실리프팅이에요. 뭐 이마에 주름을 좀 펴주고 눈꺼풀에 처지는 것들을 올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했었는데요. 이 얼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얼굴 내려보세요. 얼굴 내릴 수가 없거든요. 안 내려가요. 근데 이마를 우리가 으쓱 올리기도 하는 움직임이 크기도 하고요. 이마를 내리는 이 움직임도 상당히 커요. 그래서 여기 손을 올려보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이마에 실리프팅을 한다는 건 결국엔 내려가 있는 애를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팽팽하게 줬던 게 우리가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내리면 실이 탁 풀려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마 실리프팅은 효과가 없고 뭐 방법이 없을까요? 이마에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 시술을 많이 하고요. 실을 넣는 것 이상의 효과를 요즘엔 볼 수가 있어요. 시술할 때 약간의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뭐 멍도 안 들고 한 번의 시술로도 1년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특별히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. 정도가 많이 심하신 분들, 처짐이 많이 있거나 비대칭이 많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전과 다르게 이 눈썹에 실을 차곡차곡 쌓는 실리프팅 방법으로 비대칭을 교정하고 처짐을 올려주는 방법을 쓰게 돼요. 이마에 들어간 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도 불편감도 없고 지속기간도 훨씬 더 오래가는 그런 장점을 지니게 된 거죠. 그래서 이마 실리프팅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눈꺼풀 실리프팅, 이마 울세라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시술로 시술 받으시기 바랄게요. 세 번째, 앞광대 실리프팅인데요. 우리 앞광대 볼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이 앞광대가 밋밋하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도 뚝 떨어지는 것 때문에 얼굴이 좀 입체적이지 않게 보이고 뭔가 퀭해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이고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보통 이 앞광대 볼륨이 없는 분들이 앞광대 볼륨을 주게 되면 반대로 생기 있어 보이고 조금 더 얼굴도 작아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런 앞광대 볼륨을 주는 시술들을 많이 하는데요. 콜라겐을 만들
힘들게 하는 실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올라오는 시간이 상당히 좀 필요하고 좀 더 정교하게 이 앞광대의 볼륨을 조절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.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식의 볼륨을 만들어주는 실리프팅은 동그랗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쪼이는 그런 불편감이 살짝 있을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볼륨을 만들어주는 실에 비해서 좀 더 고가의 시술이거든요. 앞광대 실리프팅이 각각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이 장단점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게 사실은 필러예요. 비용도 저렴하고 원하는 만큼의 볼륨을 만들 수 있고 비대칭을 잡는데도 상당히 수월하고요.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내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앞광대만큼은 정말 필러로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저는 추천드려요. 자, 지금까지 실리프팅을 하면 절대 안 되는 3가지 부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.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.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근데 소개해주면 안 돼요? 소개 너무 하고 싶어. 투머치. 오케이, 알았어. 의문이기는 해요. 그래서 입꼬리 실리프팅을 고민 중이셨던 분들이라면 선생님 한번 해보실래요? 이거 되게 쉽어요. 입꼬리 실리프팅을 고민 중이셨던 분들이라면? 아 얄미워. 되는데? 아 얄미워.